안녕하세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존재했으며 그들의 옆에는 늘 왕비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라는 칭호로 왕의 그림자에 가려지기보다 오히려 왕보다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 시대를 주도했던 특별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제13대 왕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오늘은 조선 중기 한 여인이 단순한 왕의 시대를 넘어 자신의 확고한 시대를 구축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이야기, 왕보다 강했던 여인 문정왕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문정왕후는 1501년 명망 높은 파평 윤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지임은 당대의 권세가로 파산부원군에 봉해질 정도로 가문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파평 윤씨 가문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대대로 명문가로서 그 이름을 떨쳐왔으며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온 유서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문정왕후가 훗날 왕실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문정왕후가 성장하던 시기 조선은 성종시대를 거쳐 연산군의 폭정이라는 혼란기를 지나 중종반정이라는 격동적인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던 때였습니다. 연산군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인해 수많은 살림 세력이 희생되었고 뒤이은 중종 반정은 왕실과 조정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 상황은 문정왕후로 하여금 정치적 감각과 생존 본능을 일찍부터 키우게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문정왕후는 1517년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책봉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중종에게는 이미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와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난 장경왕후 윤씨가 있었으며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 훗날의 인종은 이미 왕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단경왕후는 중종 반정을 이끈 공신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즉위 7일 만에 폐위되는 비운을 겪었고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은 지 엿새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왕실 관계 속에서 문정왕후는 새로운 왕비로서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전 왕비들의 그림자를 딛고 왕실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문정왕후에게는 아들을 낳아 자신의 왕실 내 입지를 강화하고 미래의 권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왕실 여인들에게 있어 아들, 특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의 존재는 개인의 지위와 가문의 영광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 조선 왕조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권력, 구조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가문을 보전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여러 공주들만을 출산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효혜공주, 의혜공주, 효순공주, 경연공주 등 4명의 공주를 연이어 낳으면서도 왕자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정왕후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더불어 왕비로서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왕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후궁소생의 왕자가 왕위를 잇거나 심지어는 후궁이 왕비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었던 엄중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기다림 끝에
무려 3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마침내 아들 경원대군을 낳게 됩니다. 1534년의 일입니다. 당시의 의료 환경과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34살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이는 기적에 가까운 축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아들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이의 출생을 넘어 문정왕후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의 역사적 흐름까지 근본적으로 뒤바꾸게 될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원대군의 탄생으로 문정왕후는 비로소 왕실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미래의 권력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경원대군이 태어난 이후 시간이 흘러 중종이 승하하고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한 뒤 장경왕후 소생의 세자 이호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인종입니다. 문정왕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불행이자 개인적인 위기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왕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녀의 정치적 입지와 왕실 내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왕 대비로서의 존엄은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에서는 멀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15일 만에 갑작스럽게 요절하고 맙니다. 1545년 인종은 의문의 병으로 쓰러져 짧은 재위 기간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의 너무나도 짧은 재위 기간과 급작스러운 죽음은 당시에도 조정과 백성들 사이에 수많은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심지어 문정왕후에 의한 독살설까지 제기될 정도로 충격적이고 파급력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종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조선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인종 독살 의혹은 문정왕후가 자신의 아들 명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에서 기인하며 야사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의혹 자체가 문정왕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인종실록에는 인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문정왕후가 독이 든 떡을 주었다거나 탕약에 독을 넣었다는 등 여러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예기치 않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13대 왕 명종입니다. 그러나 명종이 왕위에 올랐을 당시 그는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 자연스럽게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돌보는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렴청정이었지만 문정왕후는 이 기간 동안 명실상부한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이 8년간의 수렴청정을 통해 단순한 과도기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왕보다 강력한 여인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넘어 직접적인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수렴청정은 왕권이 약화되거나 왕이 어릴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단순히 과도기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왕보다 강력한 여인의 시대를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대거 요직에 등용하며 권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두 남동생 윤원로와 윤원영은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며 이른바 척신 정치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 윤원로 등을 중용했는데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조선은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관직이 돈으로 거래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문정왕후의 막강한 후원을 등에 업고 조정의 중요한 결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로 인해 외척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척신 정치는 왕권 약화와 국정 혼란을 초래하며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 조선의 왕실과 정계는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과 죽은 인종의 외숙부인 윤임이 이끄는 대윤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소윤 세력은 주로 문정왕후의 친정인 파평 윤씨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대윤 세력은 인종의 외척인 파평 윤씨윤임 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인종의 즉위와 함께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인종이 살아있을 때는 대윤 세력이 우세를 점하며 조정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지만 인종이 갑작스럽게 요절하면서 권력의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윤원영 등을 앞세워 을사사화를 일으킵니다. 1545년에 발생한 을사사화는 조선 역사에 큰 상흔을 남긴 4대 사화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웹 검색 결과는 을사사화를 통해 윤임 등 대윤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문정왕후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화는 윤임 등 대윤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문정왕후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을사사화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뿌리 뽑고 자신의 친정 세력을 조정의 핵심 요직에 앉히면서 문정왕후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력은 조선의 정치판을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문정왕후는 불교를 숭상하고 그 재건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억압하고 배척해왔던 국가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숭유업불 정책 이후 불교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걸어왔고 승려들은 천대받는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승려 보호를 지극히 중용하고 심지어 폐지되었던 선교양종과 승과를 부활시키는 등 파격적인 불교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웹 검색 결과는 문정왕후가 억불 정책을 펼치던 조선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여걸로 평가받기도 한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승과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세종대왕도 시행했던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국의 폐사차를 복구하고 불교 경전의 간행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불교 부흥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유교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사대부들에게는 엄청난 반발과 불만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의 강력한 권력 앞에서는 감히 저항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교 진흥을 통해 백성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왕실의 권위를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문정왕후의 불교 숭상이 단순한 개인적 신앙을 넘어 강성해진 살림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문정왕후의 시대는 권력의 정점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시대를 주도했던 한 여인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했습니다. 특히 유교 이념을 숭상하던 사대부들은 여성으로서 정치 전면에 나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성리학적 질서가 확고했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이례적이었으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친정 세력인 윤원영, 윤원로 형제의 권력 남용과 전횡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웹 검색 결과는 이들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관직이 돈으로 거래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민생을 어렵게 만들었고 사회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왕조의 기틀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척신 정치로 인한 폐해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통치를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여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어린 왕을 대신하여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국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녀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일어난 정치적 숙청은 비판받을 지점도 있지만 당시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하고 혼란스러운 조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명종이 성년이 되어 친정을 시작한 후에는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는 그녀가 오직 권력에 대한 야욕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정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안정적으로 물려주는 데 일정한 목표의식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명종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인순왕후의 외삼촌인 일양을 중용하는 등 견제 세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정왕후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왕권 강화를 위한 명종의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명종의 친정 이후에도 윤원영을 비롯한 척신 세력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권세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생애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실로 드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왕의 배우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시대를 움직인 주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 역사가들에게 끊임없이 논의되고 평가되는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편으로는 찬란했고 또 한편으로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정왕후 시대를 이야기할 때 궁중 내 다른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종시대에는 왕비 외에도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 정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빈번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빈 박씨는 아들 복성군을 왕세자로 만들려다 실패했지만 이는 당시 후궁의 위상과 그들이 가졌던 정치적 야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희빈 홍씨, 창빈 안씨 등 다른 후궁들도 각기 자신의 소생, 왕자나 공주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왕실의 딸들인 효혜공주 등 왕녀들 역시 전략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 유력 가문과 연결되며 간접적으로나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왕실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때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종시대는 왕비를 비롯한 궁중 여성들이 단순히 왕실의 안주인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크고 작은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정왕후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수렴청정을 통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의 최고 통치자로서 군림하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중 한 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단순한 왕권 대행을 넘어 그녀 자신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권력욕을 넘어 엄격한 유교 사회라는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강인한 의지를 발휘하여 시대를 이끌어갔던 한 인간의 드라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통치 방식이나 척신 정치로 인한 폐해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에서 한 여인이 발휘했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파급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녀가 남긴 정치적 유산과 사회적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의 탐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1565년 6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윤원형을 비롯한 척신 세력은 몰락했으며 억눌렸던 살림 세력이 다시 득세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윤원형 일파의 권세도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며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문정왕후의 죽음은 척신 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살림 세력이 다시 조정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억압받던 살림은 명종 후반기부터 선조 초까지 다시 정계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이상을 펼치게 됩니다. 그녀의 시대는 조선의 역사에 굵직한 한 획을 그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문정왕후의 능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으로 현재 사적 제20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역사 속 한 여인의 강렬한 존재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시대를 넘어 자신의 확고한 시대를 만들었던 여인 문정왕후. 그녀의 삶은 조선 왕조의 숨겨진 역동성과 여성, 리더십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단순히 남성 중심의 서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을 선사합니다. 감사합니다.